우리가 흔히 보면서 사용하는 정규 터미널은 콘크리트 건물입니다. 규모는 각 터미널마다 서로 다르겠지만 여러 고속 시외버스가 드나드는 교통 중심 역할을 오랜 기간 동안 한 위치에 자리 잡고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시설 노후화 문제가 제기된다면 적어도 개량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도시에 소재하는 정규 터미널임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자체부터 콘크리트를 쓰지 않았고 환경이 열악하다면 어떨까요? 서울 남부터미널,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하고 있는 버스 터미널로 서울 소재 정규 터미널 가운데 유일한 시외버스 전문 터미널입니다. 서울의 4대 터미널 하면 동서울, 센트럴시티, 경부 영동선 전문 서울고속버스 터미널과 함께 남부터미널까지 포함할 수 있는데 동서울 종합터미널을 제외하면 모두 서초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반포동 터미널에 비하면 존재감이 조금 낮을지도 모르고 행선지도 겹칠지 모르겠지만 서울 남부 터미널도 많은 버스들이 드나들고 오직 서초동 터미널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행선지도 있습니다. 서울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것을 기준으로 군단위 지역은 남부 터미널이 좀 많이 보이는 편입니다. 물론 대도시나 일반 시단위 지역도 있으며 거제 고현으로 가는 직통편과 같은 고속버스 노선도 남부터미널에서 취급되고 서초구에서 유일하게 평창군 방면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남부터미널은 지하철 3호선과 연계되고 각종 시내버스와 광역버스, 공항버스, 마을버스도 터미널 앞에서 탈 수 있습니다. 버스터미널 가운데 예술의 전당과 가장 가까운 곳이기도 합니다. 서울 남부터미널의 전시는 용산역 근처의 시외버스 터미널인데 당시 고속버스 정차 지점과 마찬가지로 중심부 쪽에 위치하고 고속도로 IC와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1970년대 고속버스를 모두 반포동 정류장으로 이전하고 정규터미널은 서울고속버스 터미널을 세워 서울발 모든 고속버스 노선을 취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고속버스 터미널 옆에 시외버스 용도의 서울종합터미널을 세울 것을 계획했지만 서울고속버스 터미널을 이용하는 수요가 너무 많아 수용 난이도가 올라가자 지금처럼 반포동에 2개의 고속버스 터미널을 세우는 방향성으로 변경된 겁니다. 물론 율산그룹의 공중분해와 함께 센트럴시티 터미널 개발이 한참 늦어진 건 덤입니다. 센트럴시티 터미널이 개장하기 10년 전인 1990년 용산의 시외버스 터미널이 서초구로 이전하면서 서울 남부 터미널의 운영이 시작됐습니다. 당초에는 1992년에 이전을 하려고 했지만 극심한 교통혼잡 때문에 기존 화물터미널 자리로 옮기는 걸 1990년으로 앞당겼습니다. 1990년 남부터미널의 운영을 시작할 때 우선 2층짜리 가건물을 지어서 새 건축물이 들어서기까지 임시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남부터미널은 주류로 유명한 진로그룹에서 권한을 갖고 있었고 당시에 큰 기업 집단답게 서울고속버스터미널과 같은 거대한 정규터미널 건물을 지을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었는데 본래 목표대로라면 지상 19층, 지상 3층 규모의 복합터미널을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승객 휴식 공간은 물론 호텔이나 백화점, 스포츠센터까지 구상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로그룹은 1990년대 부채가 늘어나고 IMF 사태에 영향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경영이 어려워진 진로그룹이 파산한 뒤에 계열사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남부터미널이 다른 곳으로 매각됐으며 자연스럽게 거대한 남부터미널의 정규 건축물을 세우는 것도 물 건너가게 됐습니다. 1990년부터 가공물로 운영되고 있는 남부터미널은 내부 환경 문제가 거론된 적도 있습니다. 2017년 남부터미널 건물 내부에서 성면이 검출되는 이슈가 발생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교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성면 의무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건축물 성면 조사는 2000제곱미터 이상인 것부터 할 수 있도록 규정되나 남부터미널은 50제곱미터가 모자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교적 잠깐만 사용할 임시 건물이었던 만큼 터미널 규모가 작기 때문에 플랫폼을 포함한 승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협소한 편입니다. 같은 서초구 소재 터미널이자 건축된 지 오래된 곳인 서울고속버스 터미널과도 비교될 수준인데 큰 폭의 시설 개량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 눈에 띌 정도로 대합실 환경이 대체로 열악합니다. 버스들이 이동하거나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반포동 터미널에 비하면 좁아 보이는 편. 운행 노선 수가 적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작은 규모이면서 임시 건축물로 운영된 지가 이제 36년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터미널 운영사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2003년 운영권을 넘겨받은 대한전선은 2009년과 2010년, 2014년 총 3차례에 걸쳐 서울시에 제안서를 제출했지만 상업시설이 너무 많아 교통체증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반려됐습니다.
2015년 대명 루첸으로 다시 한번 주인이 바뀐 이후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와 대명 루첸 간 협상이 진행됐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는데 터미널 부지가 일반 상업지구에 속해 용적률 800%라고 하나 서울시가 공익 차원에서 근리 상업지역인 600%에 해당한다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었고 대명 루첸 측은 2016년 용적률이 상향되지 않으면 최소한의 리모델링만 하겠다고 했다가 2018년 당시 시장의 정책이기도 했던 청년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조건으로 용적률 완화를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정규 터미널로서 거쳐야 하는 개발을 오랜 기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2025년 당시 고광민 시 의원은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행 단계에 들어간 다른 터미널과 달리 남부터미널만 유일하게 제자리면서 불편과 안전 우려가 이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다음 연도 예산에 단기 정비 사업조차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장기간 답보에 빠졌던 서울 남부터미널의 시설 개선. 하지만 서울시가 사업 추진안을 정식으로 내놓으면서 조금씩 가능성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4월 20일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내고 남부터미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고 알렸습니다. 오래된 남부터미널을 교통과 상업, 문화 기능을 결합한 복합시설로 구성하는데 지하부에 터미널 기능을 배치하고 지상부에 업무, 관광 숙박, 문화, 주거 기능을 도입하는 것을 구상했으며 향후 민간 사업자가 개발 계획을 제안하면 서울시가 구상했던 것을 기반으로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터미널 주변의 노후 보행로를 가로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보행 편의와 지역 접근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이번에는 지하철 남부터미널역도 사업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데 터미널 복합개발과 연계해 문화공간을 조성하기로 했고 서초 음악문화지구 특성 강화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악기거리 디자인 특화 등 사업을 터미널 복합개발과 연계하기로 했습니다. 36년째 가거물 신세를 지고 있는 서울 남부터미널. 과연 계획대로 실행되고 서초동에서 꿈에 그리던 콘크리트 정규터미널 건축물을 세울 수 있을지 앞으로를 지켜봐야겠습니다. 물론 사업자와 서울시 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지연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서울 남부터미널 개발이 조금씩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한편 다른 터미널도 재개발 가능성이 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서울 종합터미널은 지난해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하고 터미널 현대화를 하기로 결정했는데 역시 환경이 열악하며 큰 폭의 시설 개량은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역시 지난해 11월 대규모 복합 개발에 대한 사전 협상에 착수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1981년에 완공되어 건축물 자체는 오래됐고 그나마 승객이 사용하는 공간은 대규모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새 것처럼 쓸 수 있었습니다. 남부터미널과는 다르게 동서울 종합터미널과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은 신세계에 영향력이 크게 미치고 있습니다.